네, 반갑습니다. 7월 7일입니다. 네,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휴일이지만 또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차게 꾸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아주 시끄러워졌는데요. 삼성전자 진짜 대박을 쳤죠. 대박을 쳤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전망치가 나온 그런 실적 리포트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구성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이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네, 지난번에도 이제 그 특강 때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까지 조정이 들고 나서 반등 나오는 이런 패턴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의 어떤 그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34만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크래프톤의 이야기죠. 그다음에 크래프톤이 이제 또 다른 게임, 네, 신규 게임 이런 것들을 많이 꺼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또 기대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틀그라운드의 PC 버전의 성장세가 매우 빠르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게임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 안에서 뭐 제가 이 게임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현질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분기에 대한 연결 매출액 이익이 약 그 5,500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씩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죠.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저평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네, 저평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고요. 우상향 패턴 진행되고 있죠. 외국인 매수 좋습니다. 그러면 추세가 좀 들어온 시점, 이 종목의 지지라인 때는 지금 현재 직전 고점대가 27만원쯤 되니까요. 정확하게 저점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치는 네, 나쁘지 않은 위치죠.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바로 반등 나오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아래쪽 26만원대까지 또 흐르면서 횡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면 괜찮지만 보통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면 밑으로 좀 떨어진 다음에 61선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6만원을 지지선으로 보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목표 주가를 지금 30만원대 이상으로 증권사가 제시를 했는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쪽이 이제 매물대적인 역할을 좀 해줄라나요? 34만원.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수치인데요. 가려면 이제, 지금은 이제 3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추세가 가파라질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통과하는 구간대가 이제 30만원 정도 되는 거고, 여기만 넘어서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를 보실 분들은요. 지금부터 사시겠다 그러면은 요 밑에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이제 좀 지켜보고 확실해지면 사겠다 이런 분들은 30만원대 넘어갈 때 상황 보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볼게요. LG 디스플레이 주가 요즘에 굉장히 좋죠. 투자 주의 딱지가 붙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투자 주의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한번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대량 순매수 때문인가요? 아니면 네, 글쎄, 네, 이거 스팸 관여 과다 종목.
스팸 문자로 LG 디스플레이를 많이 누가 써먹었나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주의 딱지만 붙어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삼성증권에서 LG 디스플레이 목표 주가와 실적, 이 투자 의견을 전부 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네,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2분기 영업 손실 규모가 2,4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시장 예상치는 3,500억 정도 나올 것이다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 나아질 것이다 전망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적자 국면이라는 이야기인데, 적자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적자 기업인데 왜 사요라는 부분들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많더라도 점점점 그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축소가 되다 보면 흑자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실적 증가 기업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썩 내세울 만한 기업 가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시죠? 차량용 전장 부품부터 해가지고요,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계속 내려가던 포인트에서 이제 매물대 통과하긴 했는데,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자, 추세선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 아직 넘지 못했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추세선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을 아직은 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세선을 넘어가려면 아래쪽 지지선 있죠? 네, 그 구간하고 다 만나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11,5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저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는 넘어온 것 같아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이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증가하면서 뭐 더 상승할 수 있다면은 괜찮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이제 그 광저우에 있는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 LCD 공장, 요거를 이제 매각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네, 1조 원대 중후반에 막대한 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해서 현금화를, 네, 시켜놓고 나서 이제 재무 안정성을 좀 꾀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실적적인 측면이 훨씬 더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네,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죠? 네. 대신에 아직 추세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뭐 물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아직은 조금 애매하죠. 네, 저 밑에서라면은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 했는데 위쪽에서 매수를 따라가는 건 좀 애매하니까요. 지금은 그냥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더 지켜보고요. 여기 12,000원 정도 라인대에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이 잘 만들어지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 하이브. 이 하이브는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엔터주도 뭐 비슷하지만 올해는 쉽게 돌아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시점에서 이제 뭔가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긴 하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적이 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BTS가 지금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멤버가 많으니까 솔로 앨범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제 완전체보다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또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야, 군대 간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전역이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죠. 이제는 군대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진짜로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겠느냐? 올해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정도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목표 주가도 요즘에 계속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일단은 흐름은 굉장히 좋았었던 주식이었지만, 지금은 엔터주 전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JYP라든지 엔터주 전부 다 약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이 있어서 조금은 부담스럽다 볼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조금 더 홀딩 하시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역배열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지선만 좀 보시고요. 18만 5천원 좀 됩니다. 18만 5천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수나 이런 것들은 권장할 포인트는 지금 아니죠. 그래서 좀 더 상황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볼게요. 건설주들 계속 안 좋아요. 그죠? 네, 이 건설주들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까요? 여러분 답은 알고 계시죠? 네, 부동산의 어떤 그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세계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플랜트 사업이 늘어난다거나, 그러면 현대건설 같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죠. 근데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택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건축, 건설 뭐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뛰어난 형태를 지금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또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실적이 좀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부담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현재 추세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뭐냐면 일정한 구간대에서 지금 지지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보통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리다가 일정한 구간대에서 옆으로 누워주는 형태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면은 주가가 돌리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압박이 굉장히 크죠. 뭔가 대단한 호재가 나오지 않은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호재가 나오더라도 단박에 치고 올라가는 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일단 맞겠죠.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어렵다, 그죠?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릴게요. 한 3만원 정도, 3만원. 여기를 지지선을 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요거 깨지면 그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3만원 정도면 어떻게 되나요? 뭐 한 4%대쯤 빠지겠나요? 그 정도, 한 4, 5% 빠지겠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변동성을 좀 지켜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신규 접근은, 아직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다. 판단이 좀 드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제1제당 볼게요. 제1제당. 요즘에 이제 먹을 것 때문에 굉장히 많죠. 특히 비비고, 뭐, 아니면 만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좀 있다 보여지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식품 부분에서는 이익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가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식품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게 2분기 때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반영이 되려면 3분기 후반부나 4분기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뭐, 요 식품이 지금 잘 팔리고 있다. 여기 이런 상황을 봤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추세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일단 돌리고 있는 모습에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40만원 꼭지점이 매물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자로 갈 것인가 냄비로 갈 것인가 이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냄비로 끝날 거라면 여기서 그냥 떨어질 거고요. 국자로 끝날 거라면 35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국자 손잡이가 완성되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게 될 건데 35만원을 깨냐 안 깨냐가 그래서 관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깨지고 내려가면은 별로 재미없죠. 요즘에 많이 보셨던 거 있잖아요.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제 저점을 이탈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홀딩만 보시면 됩니다. 35만원 지지선 유지가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유지 잘 해주셨던 별 문제 없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서두를 필요 없겠죠. 이 종목이 뭐 빠르게 움직인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천천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만들어 놔서요. 이제 포지션만 좀 정리가 되면 주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두를 거 없고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매수 의견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그냥 지켜보시는 걸로만 보시면 되겠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그냥 홀딩 하시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한화 시스템 볼게요. 누가 이 한화 시스템을 화나 시스템이라고 화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이 한화 쪽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이 이제 그 방산 쪽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쪽의 성장, 뭐 국내에서도 당연히 성장하지만 유럽 지역 쪽.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이제 개별 방위 분담금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유럽이 이제 반발을 좀 했죠. 그래서 유럽산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문제이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미국과 한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유럽 거 사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어떤 방위 체계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애매한 구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좀 오르락내리락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추세선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이죠. 아래쪽 지지선 잘 되어 있고요. 위쪽 라인 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양봉을 한번 만나준다면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18,000원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우리가 관심 좀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라면 직전 고점 넘어가는 게 일단은 이번 추세의 포인트니까 목표 주가가 아마 12,500원, 13,000원 이상까지도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나쁘지 않은데요. 그죠? 네, 방산주 쪽 움직임이 조금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지선이 최종 지지선은 17,000 정도에 있는데 매물대 두꺼운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역사적 신고가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사실 이 종목은 네,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지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에 17,000원 접근할 때 매수하셔도 되고요. 추세선상에서 포지션인 18,000원 지금 현재 가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은 지금은 조금 화가 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는가 이 생각 듭니다. 그래서 뭐 매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보유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목표 주가는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 실적 모멘텀도 충분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보너스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어떻게 보니까 방산주네요. 네, 요즘에 방산주들이 움직임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증권사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아주 놀라운데요. 550%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거의 서프라이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것인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대박이 터지는 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기업들은 이제 뭐 방산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수출과 관련된 그 루트들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종목이 변동성을 조금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들락날락 변동성이 좀 많이 보이고 뉴스 같은 거에 조금 민감한 듯한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세는 지금 하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 대부분 그럴 것 같다 생각되는데요. 조정을 통해서 지지 하단까지 들어와주고 지지가 단단한지 그다음에 다시 나를 반등시켜 줄 수 있을 것인지 그거 확인한 다음에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5만원 밑에 내려갔지만 그렇게까지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한 46,000원 정도 라인 때 지지선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위쪽 라인 때 얹어져 있는 거 6만원대까지 얹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떨어진 상태이고 네, 매수 포인트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반등 포인트가 6만원 정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이것도 더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강력한 재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네, 무기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갑자기 사갈지도 모르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참기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괴롭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아무튼 갖고 계시는 분들 홀딩 하시는 거 괜찮아 보이고요. 신규 조건도 고려를 조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니까 그렇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네이버요. 네. 이 네이버는 또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뭐, 지난 주말에 이제 한 5% 정도 올라와서, 야,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추세를 봐서는요, 지금 좋아지는 과정이 아니라, 약간 바락에 가까운 거죠. 네. 더 이상은 안 돼! 뭐 이런 거. 바락에 가까운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예상치도 지금 하향 전망이 되면서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웹툰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었는데 그냥 뭐 반짝도 아니고요. 그냥 별로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네, 뭐 이거는 안 좋죠. 매우 안 좋은데, 지지선 역할을 지금 2만원 정도에서는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지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갈 수도 있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지지 라인 때는 15만 5천원이라고 누가 친작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15만 5천원 정도 지지가 되면 되는데, 거의 다 와가가지고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좋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아래쪽 저점 CG 있잖아요. 15만 5천원. 그 정도까지는 좀 살펴보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라서 매도를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깝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이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네, 그렇게 썩 탐탁치 않은 종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게 디스플레이하고 모양 비슷하게 하죠. 자, 매물대도 어느 정도 통과해주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30만원에 갇혀 있겠는데요. 네, 30만원에 갇히면서 이쪽 구간에서 어떻게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맞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목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대 넘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맞겠죠. 자, 어쨌든 이 종목은 이제 그 스마트폰 네, 카메라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이제 슬슬 돌리는 모습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좀 되기도 합니다. 추세만 그어봤을 경우에는 이미 돌아서는 모습이 24만원 정도 돼서 형성됐기 때문에 뭐 언제 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는 네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LG이노텍은 네 아래쪽 지지선 24만원, 위쪽 저항대는 3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구간대에 있을 때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네. 만약에 주가가 24만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한번 매수 공략해 보실 필요 있겠고, 왜냐면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이잖아요. 역배열로 이제 많이 가라앉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까지 깔고 들어가는 모습이라면 주가가 지지선은 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 포인트가 연결됐을 때, 네, 30만원 넘어가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전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그냥 홀딩 유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떨어지면 조금 더 사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등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이거는 모르는 거고요.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이것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 자리를 벗어나서 30만원대 이상만 가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기다렸다가 다음번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부담 가질 만한 내용은 없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갖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접근은 기다렸다가 가격이 조금 싸지면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실적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훑어봤습니다. 뭐 괜찮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할 텐데요. 네, 잘 걸러가지고 대응도 하시기 바라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전망적인 부분들은요. 딱히 뭐 이렇게 흠잡을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었다는 게 오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만 유지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시겠죠?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